네, 9월 10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을 확인해주고 있어서 죄다 이렇게 예쁜 녹색으로 물들어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57,000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를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알트코인들도 메이저들 흐름 예쁘게 움직여 줄까 말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의미 있는 4분기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시작될 수 있을지 여러가지 기대 포인트들이 있고 우려점도 있지만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시장을 받쳐주는 힘으로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재밌습니다. 정확히 20일 지수이동 평균 딱 그 부분에 터치하고 바로 저항 때려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8,000달러 돌파까지는 거의 시간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그 위에만 올라서 준다라면 다음은 6만 달러 6만 달러 위에만 올라서 준다라면 그때부터는 의미 있는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우리가 바라는 기본적인 세팅 시작점이 6만 달러니까 그 위에서 조만간 놀아줄 수 있으면 정말 참 아주 많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그래도 계속 좀 빌빌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애타게 만들다가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 대선 이 TV 토론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을 그래도 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는 많이 올랐죠. 7포인트 오른 33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또 고개를 다시 들었는데 57%대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비트코인의 지배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이제 저항 한번 맞을 때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캘린더 일정 이번 주에 쫙쫙 깔려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 트럼프 해리스 첫 번째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게 됩니다. 일단 TV 토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가 리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조금 더 깔리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 데이터인데 일단 시장 예측치대로만 나와라 더도 덜도 기대 딴 거 안 해 그냥 예측치대로만 나와 이런 분위기 그렇다 보니까 B컵보다는 베이비 스텝 수준의 금리 인하 단행 연준의 정책 피보팅 시작 이런 기대감이 또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물론 그런데 이건 지금 기대감일 뿐이고 데이터는 공개가 되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는 시장이 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도 조금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폴리마켓 상황을 보면 트럼프와 해리스의 어떤 당선 가능성 트럼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갭이 더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TV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지금 폴리마켓 배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태, 국경 간 문제, 가짜 뉴스 등등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런 걸 얘기하고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14% 수준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얘기를 또 하게 될지 특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서서 암호화폐를 언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까지 정책 스탠스 입장을 보면 민주당 진영은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별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이슈들을 중심으로 누가 토론에서 승자로 평가받을지 그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해리스 캠프에서 어제 공개를 했잖아요. 이 새로운 앞길이라는 제목의 이 분야별 정책 입장을 공개를 했는데 참 공교롭습니다.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블록체인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는 거. 어떻게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 정강정책을 발표하면서 91페이지짜리 정강정책 안에 역시 암호화폐, 블록체인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금 나름 해리스 캠프는 굉장히 지금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지지자이거나 암호화폐 업계에 있는 사람이 해리스를 지지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확실히 친 비트코인, 친 암호화폐 스탠스 이거는 선명성이 더 강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번 해리스 캠프의 분야별 정책 입장을 통해서 과연 비트코인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그렉 시폴라는 이런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단기 촉매제는 현재 희박하다. 8월과 9월이 비트코인에게 취약한 달이라는 게 이번에도 입증이 됐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4분기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보여왔던 그런 시기라는 것이다. 4분기가 몇 주 남지 않은 만큼 그 전까지는 암호화폐 이외의 요인에서만 긍정적인 촉매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고용, 인플레이션, 연준 정책 등 거시경제 뉴스가 포함되고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업계에 있어서는 11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에는 연준이 이번 FOMC에서 시장을 자극하는 수준,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방점을 찍은 수준, 다시 말해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하고 그렇게 위험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 던져주고 그렇게 4분기 랠리의 시작점 마련하고 그렇게 미국 대선에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후보가 당선된다라면 연내 상당히 의미 있는 비트코인의 반등 모멘텀 그리고 이어지게 될 알트 시즌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이코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30일 변동성이 70%로 치솟은 상태인데 이건 작년 대비 거의 2배 높은 수준이고 3월 올타임 하이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진보가 꾸물꾸물한 거죠. 꿈틀거리는 어떤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뭐 금리 결정까지 이제 열흘 남았으니까 열흘도 아니죠. 8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시장의 방향성은 분명하게 세팅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공포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과거를 보면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모든 강세 촉매제가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녹색 캔들 몇 개만 나오면 심리는 뒤집을 수 있다. 지금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매수 타이밍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시장 심리, 공포 탐욕 지수에서 나는 무조건 극단적인 공포일 때만 매수를 해. 이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 101 전략일 수 있는데 보통 적잖은 또 개미들은 환희에 사서 공포에 파는 패닉셀, 거꾸로 된 투자 방식을 또 고수하는 경우도 있죠. 정서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 피하면은 의미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서 통합될수록 이번 주기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반감기 주기와 더욱더 동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2025년 9월에서 10월 중순 요때가 이번 강세장 사이클에서 정점을 찍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감기 패턴을 기계적으로 대입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번 사이클의 고점 내년 9월이나 10월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 그냥 패턴대로 잘 가고 있는 거고 뭐 사이클 끝났다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겠죠. 크립토 타이탄 비트코인의 돌파는 4분기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시간이 더 걸렸을지 모르지만 기다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돌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시간, 이게 엔간한 신뢰가 없으면은 이런 약세 국면 6개월 정도의 조정을 편안하게 대응하기가 이게 또 간단치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면 이제 남은 거는 환희의 순간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긴 490일 동안의 약세를 우리는 경험을 했어. 이걸 견뎠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엄청난 강세장일 뿐이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그랬고 과거에 그랬는데 엄청 길었잖아. 엄청 클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비트코인 현물 ETF 가지고 또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주 동안은 성과가 별로였잖아요.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서 좀 포워드성 멘트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매트 호건, 비트와이제 CIO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역사상 다른 그 어떤 ETF보다 더 빠른 속도로 채택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신규 유입이 거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짐 비앙코의 분석은 틀려먹었다 라고 이 짐 비앙코를 지금 까는 멘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의 투자 자문사 순유입량이 14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IBIT는 올해 출시된 300여 개 ETF 중에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한 상품이다. 투자 자문사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채택하고 있다.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뭐 최근 일주일만 놓고 봐도 순유출이 더 많았으니까 좀 비판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상황 자체 비교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전체 ETF 시장에서 놓고 보면 엄청 빡세게 잘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관들의 채택,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지금 안겨주고 있는 거죠. 연준의 금리 결정 이제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70%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0.5%포인트 B컷 인하 가능성을 30%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짐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과거 침체 시나리오를 살펴봤을 때 고용은 한번 악화하면 그대로 추세가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B컷 단행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2026년 1월까지 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어쨌든 고용 상황이 안 좋은 데이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비록 실업률이 전달 대비 0.1%포인트 오르긴 했지만 낮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고용이 지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도 등장해 주고 있는 만큼 빡세게 한번 그냥 크게 한번 비컷 합시다.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로 바로 직결될 거라서 위험자산 시장에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지금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지점입니다. 재무장관은 되게 당당하죠. 미국 경제는 지금 연착륙 중이고 금융 시스템의 경고 신호는 없다. 우리가 살펴보는 위험 지표인 자산 평가 가치나 레버리지 수준 등은 괜찮아 보인다. 공치사를 잘하고 있어요. 지들 잘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유의미하게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랍다. 이건 대다수 사람들이 연착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인플레이션 완화에 조금 더 무게를 찍고 있고, 이런 멘트 보고 있으면은 0.5%포인트보다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6이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차 공개 국가의 명단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9월 20일부터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폰 4S가 출시됐을 때 이걸 비트코인으로 사려면 비트코인 162개가 필요했대요. 아이폰 6 때는 1.7개, 아이폰 X, X 0.14개, 아이폰 12 0.051개, 아이폰 16 0.014 BTC. 비트코인의 가치가 엄청 높아졌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만큼 피아트머니의 가치가 엄청 떨어졌다는 얘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아이폰 구매력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아이폰 4S를 살 때는 비트코인이 162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162개 가지고 있으면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성, 역량, 잠재력에 의심이 조금 든다 라고 하면, 이런 거 한번 보면 또 쏘 쿨하군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